모바일 플랫폼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오늘 드릴 거고요. 주로 안드로이드 얘기가 좀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뭐 전반적인 얘기도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 이력 잠깐 말씀드리면 현재는 소프트웨어 대학원에 카이스트 소프트웨어 대학원에 도곡동에 있습니다. 도곡동의 소프트웨어 대학원에 그 대우 교수로 강의를 이번 학기는 뭐 사물 인터넷 뭐 이런 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최근까지는 청강문화산업대학교에서 교수로 있었고 그 전에 최근 직장은 뭐 LG전자에서 글로벌 컨텐츠 앤 서비스 전략 담당으로 근무했었습니다. 그 전에는 주로 스타트업도 좀 했었고요. 한 8년 정도 사업을 했었고요. 그래서 좀 다양한 경험들이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한테 좀 좋은 의미 있는 얘기를 좀 전달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뭐 첫 장은 이런 얘기였습니다. 뭐가 스토리로 시작하는 게 좀 재밌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이폰이라는 건 신들이 갖고 있던, 신들만이 사용할 수 있었던 불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신들의 장난감이었던 그 불이라는 장난감을 구글이라는 어떤 프로메테우스가 안드로이드라는 이름으로 인간한테 내려준, 뭐 프로메테우스 스토리 아시죠? 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그 불이라는 게 인간한테 전달된 뒤로 그 불이 어떻게 사용될지, 어떻게 확대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죠? 그 불이라는 게 어떤 사람한테 가면 무기가 되는 거고 어떤 사람한테만 가면 사람을 살리는 것이 되는 거고 뭐 이런 느낌의 메타포 관점에서 한번 제가 이 첫 페이지를 좀 넣어봤고요. 그래서 현재 안드로이드라는 이 불이 세상을 다 집어삼킬지 심지어 구글한테 마저 제대로 이익을 주는 건지가 지금 현재 시장의 챌린지입니다. 안드로이드를 구글이 만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과연 구글이 안드로이드 때문에 돈을 벌고 있나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잘 못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그게 좀 구글 입장에서도 좀 딜레마인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플랫폼 어떤 세상에서의 이슈들입니다. 자, 그걸 좀 더 브레이크다운 해보면 이렇게 한 4가지, 5가지 정도의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드로이드 왜 성공했을까요? 이런 얘기. 뭐 재밌는 이런 얘기를 재밌어하는 이상한 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저랑 같이 이제 토론을 따로 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플랫폼 전문가 그룹이란 앞에 여기 플랫폼 전문가 그룹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플랫폼 전문가 그룹이라는 거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면 포럼입니다. 일종의 동호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관심 있으시면 뭐 제가 왜냐면 거긴 인바이트 온리이기 때문에 초대해서 들어오실 수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한 달에 한 번씩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자, 안드로이드는 왜 성공했을까요? 그러면 향후에 안드로이드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얘기, 그죠? 그리고 제가 이제 주로 많이 연구하는 분야가 이제 이 플랫폼 전략이라는 키워드인데요. 이 플랫폼 전략이라는 키워드가 뭐 상당히 좀 넓게 보면 상당히 넓은 많은 의미들이 있고요. 작게 보면은 모바일 플랫폼만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크게 보면 우리가 비즈니스 플랫폼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학 쪽이나 경제학 쪽 공부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생태계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생태계. 생태라는 용어 들어보셨죠? 신문지상에 구글이 이끄는 안드로이드 생태계가 어떻고 애플이 이끄는 아이폰 생태계가 어떻고 이런 생태계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생태계란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거죠. 무슨 말이라고 생각하세요? 참 자세히 안 들었다 보시면 이 말이 참 상당히 무슨 뭐랄까요? 기존의 가불관계를 얘기하는 건가요? 이런 느낌, 그죠? 가불관계가 뭔지는 아시잖아요? 뭐 여기 학생분들이 대부분이시라니까 가불관계 하면 지금 남양유업밖에 안 떠오르죠? 나중에 회사 생활을 하시면 이제 그 가불관계가 뭔지는 이제 느끼시게 될 텐데 어쨌든 명확한 거는 제가 말하는 생태계라는 건 가불관계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생태계와 플랫폼 전략이라는 어떤 측면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안드로이드가 어떻게 앞으로 확대되고 있느냐라는 얘기. 그리고 또한 그런 안드로이드의 시장, 현재 안드로이드가 시장에서 시장을 도미넌트하게 장악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새로운 시도들이 있다는 것. 안드로이드의 경쟁자로서 시도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오늘 쭉 1시간 정도 여러분들과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로 돌아가 보면 제가 2007년도에 안드로이드가
SDK가 홈페이지에 처음 나왔을 때 android.com이라는 홈페이지가 열렸습니다. 처음 나왔었고 프린트물이 지금 네, 프린트물이 있는데 제가 아마 PDF 그렇군요. 제가 지금 길어서 이걸 좀 스킵을 할 겁니다. 빠르게 스킵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제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2008년도 1월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제가 그때 썼던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안드로이드 SDK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제가 이걸 보고 이거 됩니다. 이 사업 준비하십시오라고 떠들었던 안드로이드 초기 에반젤리스트 중에 한 사람입니다. android.com 홈페이지 보고. 네.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제 필명이? 그래서 퓨처 워커입니다. 네. 퓨처 워커라는 게 미래에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미래 걷는 사람입니다. 미래를 걷는 사람이라는 젊으신 분들은 잘 못 보셨던 퓨처 워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영도 씨의. 그 소설에서 따온 제 필명인데 나름 약간 자랑을 하는 겁니다, 지금. 네. 그래서 저 이 정도 볼 줄 알아요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런 걸 보고 구글이 수평 분업화나 새로운 플레이어의 진입을 더 쉽게 하기 때문에 훨씬 더 경쟁이 더 심해질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고 오픈소스 비즈니스가 왜 될 수밖에 없는지 얘기를 했던 거고 선 자바가 왜 없어질 수밖에 없는 물건이라는 얘기를 그때 했었습니다. 뭐 제 예상대로 거의 돼 갔지만 딱 하나 틀린 거는 제가 여기서 2010년도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면 어떨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게 딱 1년 뒤에 벌어졌습니다. 2011년도에 미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를 드디어 안드로이드가 얻기 시작했죠. 그게 2011년도부터입니다. 2011년도 말, 201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됐고 지금 13년도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건데 자, 이런 변화들을 얘기하면서 제가 얘기하는 건 지금 현재 3가지입니다. 생태계라는 얘기를 다시 좀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생태계라는 게 우리가 상대적으로 아이폰 생태계는 뭔가 폐쇄적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죠? 예, 그리고 안드로이드 생태계는 뭔가 이렇게 개방적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개방이라는 말은 사실상은 다 늘 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5년 전에 아이폰이 이런 변화를 일으키기 전에 애플이 이런 변화를 일으키기 전에 기존의 이 통사의 생태계는 어떠한 생태계였나요? 현재 아이폰의 생태계보다도 훨씬 더 폐쇄적인 생태계였던 겁니다. 그죠? 그런 폐쇄적인 생태계보다 아이폰의 생태계는 훨씬 더 개방적인 생태계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상대적인 이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아이폰의 생태계보다는 조금은 더 개방적인 생태계가 안드로이드의 생태계인 것뿐입니다. 근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오해하지 마실 건 더 개방적인 것이 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안드로이드 앱, 제 아들이 있습니다. 제 아들이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데 슬슬 스마트폰을 사달라고 조르죠. 그죠? 저랑 제 와이프가 스마트폰을 사주려고 할까요? 왜 안 사줄까요? 네? 그렇죠. 공부 안 해서. 대학생도 그것 때문에 공부 안 하는데. 농담이고요.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근데 상대적으로 아이폰은 제 아들한테는 사줄 의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상대적으로 봤을 때 아이폰의 앱스토어는 컨트롤이 가능하니까. 네. 상대적으로 안드로이드 생태계에 있는 앱은 우리 초등학교 6학년 아들내미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안드로이드가 좋아요. 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앱을 마음대로 다운로드 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죠? 그만큼 생태계가 너무 개방적이라서 누군가 퀄리티 컨트롤도 잘 안 되고 사실상 프라이버시에 대한 이슈도 너무너무 많아지는 게 현실인 거죠. 그래서 항상 그렇지만 모든 개방이 상대적인 더 개방이 더 좋은 것만은 아니다. 반대로 모든 폐쇄가 더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게 늘 이 플랫폼과 생태계라는 게 통제와 자유의 싸움입니다. 그렇죠? 네. 아까 맨 처음에 제가 메타포를 프로메테우스의 불이라고 얘기했듯이 그 불이라는 거를 누군가 잘 통제하고 조절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많은 사람들이 써서 발전을 하면 좋은데
그게 잘못하면 산불이 나는 거죠. 그쵸? 이런 느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오픈 에코시스템의 그 오픈이라는 게 오해하지 마실 거는 절대적인 오픈이라는 건 없다. 늘 상대적인 오픈일 뿐이다라는 얘기고 거기에 아까 얘기했던 오픈 소스라는 말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어떤 오픈된 기술들 소위 말하는 지금 이미 소프트웨어가 오픈 소스가 대세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는 이미 IT 업계에선 뭐랄까요? 입증된 얘기가 돼버린 겁니다. 사실상 5년 전에는 윈도우즈가 세상을 지배했죠. 그죠? 마이크로소프트가 IT 업계를 지배했습니다. 뭐 지배라는 표현보다는 제일 리더십을 가진 회사였죠. 그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더 이상 그들의 리더십을 유지할 수 없게 된 거죠. 5년이 지난 지금. 그쵸?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마이크로소프트의 폐쇄적인 기술 정책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좋은 회사다 나쁜 회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냐의 얘기예요. 구글이 더 좋은 회사라고 저는 얘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구글의 그리고 오픈소스 진영의 오픈소스 기반의 기술이라는 형태의 전략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요새 더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이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넘어서서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요새? 오픈소스 하드웨어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그죠? 그리고 3D 프린터라는 것도 그런 기술의 연장선상에서 나오는 트렌드인 겁니다. 그런 걸 총칭해서 저는 오픈 테크놀로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술만을 가지고는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특히 IT 분야에서. 내가 독자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 그것만으로는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 예. 물론 이 말은 특허하고는 또 다른 얘기예요. 그쵸? 특허는 반대로 무슨 뜻입니까? 내가 내 기술을 특허로 보호하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쵸? 반대되는 얘기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좀 딜레마가 있는 건데. 어쨌든, 그렇다고 제가 얘기하는 오픈 테크놀로지가 모든 기술 분야에서 유효하냐라고 얘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기술을 가지고 개방을 해서 생태계를 구성할 수 있어서 다양한 서드 파티가 나올 수 있는 분야. 그 분야에는 저러한 오픈 기술 전략과 오픈 생태계 전략이 유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시장 분야 중에 하나가 현재 스마트폰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분명한 거는 10년 전에는 우리가 말하는 피처폰, 기존의 음성통화만이 제일 중요했던 시대의 스마트폰 이전의 음성전화기 시대에는 그런 오픈 기술이 유효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시절에 통신사가 나쁜 게 아니고 그 시절의 통신사는 그냥 베스트 에포트로 일을 했던 겁니다. 단지 통신사가 저런 시대적인 소비자의 니즈나 기술의 발전에 맞춰서 개방된 기술과 개방된 생태계를 만들어야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트렌드에 자기가 맞추지 못한 거죠. 그죠? 네. 시대의 변화에 자기가 잘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렇죠? 그런 변화에 자기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소위 경영학에서 얘기하는 승자의 딜레마죠. 그죠? 돈을 벌고 있으면 자신이 잘 벌었던 비즈니스 모델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앞부분에 이 얘기만 갖고 좀 길어지긴 했는데 자, 구체적으로 가보죠. 안드로이드가 왜 성공했을까요?